생생한 정치 현장으로 찾아가는 1번지 현장. 오늘은 국회 법사위원이자 3선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을 만나보겠습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김나연 앵커. 네, 국회 로텐더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서 국회 분위기도 시시각각 바뀌고 있습니다. 우선 오후에 예정됐던 본회의가 내일로 연기됐고 예산안부터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예. 오선의 심재철 의원이 됐는데 민주당으로서도 제1야당의 협상 파트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이 결과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특별히 예상한 바는 없지만은 굉장히 잘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심재철 의원이 국회 부의장을 역임하셨고 예. 또 과거에 당의 수석 부대표도 역임했기 때문에 여야 협상 과정을 잘 알고 있고 또 당내 어쨌든 초재선 의원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들이 좀 있었는데 당내 중진 의원들의 뜻을 모아내 갖고 예. 여당과의 어떤 협상에 적극 나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이제 바로 선출되자마자 문희상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들 간의 회동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본회의를 열기로 일정을 좀 연기를 하고 네. 한국당은 의총 열어서 필리버스터 철회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좀 분위기 협상 쪽으로 간다라고 저희가 좀 봐도 되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협상을 하지 않고 그 대결 구도, 또 여야의 어떤 그런 강성 대결 구도를 유지하려고 했다고 하면은 예. 저는 그 자한당 지도부에서 그 황교안 대표가 굳이 나경원 대표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여야 간의 그 대치 국면을 좀 전환하기 위해서 원내대표를 교체할 필요성을 느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또 최다선 의원인 심재철 의원이 되셨기 때문에 오늘의 그런 결과가 나왔고요. 내일 일단 그 우리가 문제되는 그 패트 법안들은 처리하지 않고 예산안과 민생 법안들을 먼저 처리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런 결정 그리고 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한 이 결정 한국당과 민주당이 서로 일정 부분 좀 양보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회가 여야가 한쪽을 완전히 굴복시키는 그런 정치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더군다나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들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여야 간에 정치적으로 대립되는 법안들은 반드시 또 가능한 한 대화하고 타협해갖고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의총이 열렸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지금 이 로텐더홀에서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의총이 열렸고 또 금방 끝났습니다. 오늘 의총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국민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또 의원들도 굉장히 걱정했었습니다. 만약 필리버스터를 하게 되면은 집에 일단 못 가니까요. 그러나 어쨌든 의원들이 야당에서 필리버스터 처리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도했고 예. 또 여야가 다시 합의해갖고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에 좀 마음 편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의총장에서 혹시 물론 이번에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만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해서는 사실 이번 20대 정기 국회 내에 처리하고자 했던 게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처음 생각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 그렇습니다. 부분이 있어서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 섞인 시각도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는 꼭 처리하겠다 이런 마지노선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선거법 같은 경우는 12월 17일이 예비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예. 가능한 그 이전에 처리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공수처법 역시 올해 안에는 처리되어야 하고 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이 처리되는 게 저는 그게 다수 국민의 요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미 임시회가 수집돼 있기 때문에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정기국회 끝나고 나면 바로 임시회가 수집돼 갖고 해당 법률의 처리 절차에 들어가지 않겠나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12월 17일 전에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보면 되는 원칙적으로 겁니까? 처리가 되어야 지금 내년 선거를 정상적으로 치를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패스트트랙 법안 두 개를 같이 처리한다고 또 역시나 보면 되는 겁니까? 일단 같이 상정이 되면 어차피 지금은 부의가 돼 있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상정만 하면 됩니다. 예. 상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물론 그 해당 법안에 대해서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처리는 되겠죠. 네. 근데 이렇게 한국당이 이제 대화를 하겠다라고 협상 테이블에 나온 건 굉장히 고무적입니다만 이 앉아서 이야기를 할 때 과연 좀 생산적인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는가? 여긴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선거법 같은 경우도 예. 여야 의원들, 해당 의원들 이해관계가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게 일방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원칙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야당이 결국 자유한국당이 결국 합의를 하지 않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이 없는 상태에서 나머지 야사당과 여당이 지금 합의에 처리한다고 하면 그 손해는 예. 자유한국당만이 보기 때문에 결국 합의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좀 생산적인 합의안이 도출될 수 네네. 있다라고 보신다는 가능하다고 거죠? 봅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신임 심재철 원내대표가 주장을 하는 바는 4+1 협의체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협상안은 다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네. 이야기거든요. 네. 다시 논의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한국당의 주장에 있어서 민주당은 좀 어떤 결정을 내리실 건가요? 일단은 뭐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만은 예. 일단 예산안에 관련해서는 이미 예산안은 12월 2일자로 본회의에 부의됐기 때문에 예결위에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남은 방법은 정치 세력 간의 타협을 통해 갖고 본회의에 수정안을 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4+1이 불법이다 아니란 얘기할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선거법 역시 지금 자유한국당이 선택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어쨌든 선거는 이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치료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4+1로 갈 수밖에 없죠. 네. 한국당이 협상을 하면서 그 4+1 공조체제에서 만들어낸 그 협의안 도출한 단일안과 좀 다른 의견을 하면 또 거기에서 또 좀 수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뭐 그런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혹여나 이제 공조체제가 좀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어느 보십니까? 한쪽이 그 정치 협상의 어떤 결과는 어느 한쪽이 완전하게 이기고 지는 건 없는 거거든요.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되고 저는 뭐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야사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본인들 주장만 끝까지 유지하다가 결국 이게 안 된다고 하면은 누가 심판받을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선거법을 합의를 해갖고 통과시키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과반 의석의 표를 좀 표결에서 얻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소 정당과의 이런 같은 합의를 좀 많이 도출하려고 네네. 노력을 그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군소 정당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그렇습니다. 같거든요. 네. 한국당이 들어오고 나면 이런 군소 정당의 요구와 한국당의 요구를 좀 어떤 접점을 좀 찾아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근데 계십니까? 군소정당이라고 하더라도 예. 정의당의 입장과 좀 민평당, 특히 이제 호남 쪽 의원들의 입장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저는,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일단은 뭐 비례대표 숫자라든가 예. 또는 그 연동의 비율도 좀 약간 차이가 약간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그 가운데서 조율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난번에 제가 심상정 원내대표와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 자리에서 심상정 당 대표가 네네. 했던 이야기로는 연동률 50% 그 이하로는 양보를 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 이 선거법이 지난 주말 동안 합의안을 도출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도 이게 제일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어요. 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좀 처리를 할 수 근데 있을까요? 뭐 그 정치에 있어서 절대 불변의 그 원칙은 없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정의당만이 승리하는 그런 룰은 만들어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 자유한국당도 국회에서 상당수를 점하는 어떤 정당이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 입장이라든가 또 다른 군소정당 입장도 반영돼 갖고 어쨌든 그거는 뭐 전체 지역구대 비례대표의 어떤 숫자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비율이라든가 또 연동형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합쳐갖고 고려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20대 국회가 동물국회가 됐다라는 오명을 마지막엔 좀 씻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타겟책이라고 할까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뭐 동물국회인데 과거였고 20대 국회는 식물국회였기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식물국회. 다시 뭐 지난번처럼 물리적으로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법안을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나려고 하면은 결국 여야가 타협해야 됩니다. 예. 내년 총선 앞두고서 어느 한 당만한테 유리한 어느 한 당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룰들은 만들어져서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양보해갖고 일단 룰이라든가 법안은 합의해서 처리하고 그리고 빨리 총선 준비를 나가는 게 여야가 같이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과정에서는 충돌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없어야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하명 수사 의혹이 좀 굉장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송병기 경제부시장과 그다음 뭐 청와대 인사와 만났다라는 네네. 의혹이 또 퍼지면서 이 의혹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는 뭐 각자 주장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 정확한 그 사실 확정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 청와대의 행정관의 말로는 그 만난 시기가 지방선거 한참 전이었고 또 그 당시는 송철호 후보가 출마할는지조차 잘 모르는 상태였다. 단지 대통령의 울산 관련 공약에 대해서 궁금해해갖고 예. 뭐 설명해 주려고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게 뭐 하명 수사였는지 어떤 하명 수사라고 하면은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해야 되는데 예. 과연 그랬을는지는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야, 그럼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뭐 관련자들의 주장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지만은 과연 청와대에서 지금 일개 뭐 비서관급 정도 인사였는데 청와대 당박은 행정관이었고 금융위 국장 정도였는데 그걸 어떻든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어떻든 감찰을 무마하려고 어떤 그 처벌을 면탈하려고 했겠나는 그런 의문이 들지만 어쨌든 이 문제는 뭐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그리고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지시로 의한 뭐 행동들이었다라는 진술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저희가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근데 물론 뭐 어쨌든 조국 전 수석의 좀 주장이나 진술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조국 수석이 과연 그런 결정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어쨌든 해당 관련된 정보를 갖고 올라왔을 때 뭐 관련 뭐 비서관 행정관들의 의견을 들어갖고 하지 않겠나. 그게 수석의 이름으로 명령이 나갔다고 하면은 그렇게 판단하는 게 상식적이지 않나 생각하는데 현재 뭐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부는 안 나오고 있고 일부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뭐 수사에서 밝혀져야 되지 지금 그냥 이걸 평가하기는 좀 이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이 현 상황에서 검찰과 청와대 간의 갈등이 굉장히 깊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매우 그 보기 안 좋고요. 예. 기본적으로 검찰과 청와대가 직접 맞부딪히는 이런 상황 자체가 안 좋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대통령의 그 내각 안에서의 그 참모가 법무부 장관인데 법무부 장관이 너무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과 또 청와대 입장이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또 장관이 법률에 근거한 그런 적절한 지휘권을 통해 갖고서 또 총장과 어떤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추미애 전 대표가 장관 임명되고 나면은 쉽게 해소될 거라고 보고 그에 앞서서라도 법무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갖고 청와대와 검찰이 직접 충돌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번지 현장이었습니다.